안녕하세요. 노후설계 김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 않은 아니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연을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늘 격려와 응원 감사드리며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 씨가 남편의 치매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병원 진단서도 있었고 의사의 설명도 분명했죠. 초기 치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치밀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할 틈이 없었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약속을 잊기 시작했어요. 결혼기념일을 잊고 생일을 건너뛰고 약 챙겨 먹는 것도 깜빡했죠. 윤희 씨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해요. 누구나 나이 들면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윤희 씨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날부터였죠. 윤희 씨가 남편을 병원에 모셔간 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초기에 해당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와 운동, 인지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윤희 씨는 모든 것을 멈췄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멈추고 남편 곁에 붙어 있었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함께 하고 인지놀이를 함께 했어요. 남편은 눈빛이 자주 흐려졌고 가끔은 무표정해졌고 종종 윤희 씨를 바라보며 멍하니 웃었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윤희 씨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치매 환자 모임에 간다고 한 날이었죠. 윤희 씨는 생선 가격이 저렴해서 한참을 머물렀고 집에 오는 길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창가 쪽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본 거예요. 마주 앉은 젊은 여자와 웃고 있는 남편을 본 거죠. 그 여자는 젊었어요. 윤희 씨 딸보다도 어려 보였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윤희 씨 남편의 손이 아주 익숙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윤희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해요. 윤희 씨는 치매 환자의 보호자였는데 남편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 본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 안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메신저, 사진, 통화 기록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치매인 척한 거였죠. 윤희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확신은 분노가 되었어요. 윤희 씨가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위해 살았는지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다고 해요.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잊고 남편의 아내로 살았고 남편의 어머니를 간병했고 남편의 자녀를 키웠어요. 노년이 되어서야 이제 자신도 자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런 윤희 씨를 짓밟은 거예요. 치매인 척하며 젊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차렸어요. 남편은 어김없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이거 무슨 반찬이지? 하고 물었어요. 윤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죠. 남편은 익숙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희 씨는 알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는 걸, 너무도 선명하게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윤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병원 한 번 더 가볼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기자답게요. 윤희 씨는 병원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병원을 골랐어요. 남편이 전에 갔던 병원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대학병원을 골랐죠. 그 사이 윤희 씨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윤희 씨는 몰래 은행에 가서 내역을 확인했어요.
수치인은 그녀였어요. 카페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그 여자였죠. 이름은 서진아 씨, 28살, 직업은 카페 매니저. 송금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활비, 사랑해, 고마워. 윤희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남편이 옷장을 열며 말없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윤희 씨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날 의심하는 눈빛이 싫어. 나 혼자 지낼게.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혼자 좀 생각해봐라고 말했죠. 남편은 미련 없이 나갔어요. 그날 밤 윤희 씨는 남편이 남기고 간 노트북을 열었어요. 노트북엔 각종 메일과 계획표가 저장돼 있었어요. 거기엔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부동산 상담 메일이 있었고 두 사람의 여행 계획이 적힌 표도 있었어요. 남편이 속인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삶 전체였어요. 윤희 씨는 모든 자료를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죠. 남편의 연기, 그 여자와의 금전거래, 치매 진단서에 허위 가능성 등 모든 걸 말했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남편은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어. 윤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연기를 하려 했지만 윤희 씨가 변해 있었어요. 윤희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법정에서 보자. 남편은 처음으로 놀라 얼굴을 했어요. 윤희 씨가 내민 서류 봉투 안에는 소장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 정리된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문서였죠. 남편은 봉투를 열지도 않고 주저앉았어요. 며칠 후 그 여자가 윤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아저씨가 혼자 살고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치매가 있다며 혼자 외롭게 지낸다고 해서 윤희 씨는 그녀의 말에 놀랐어요. 돌아가셨다고 했다고요? 윤희 씨는 살아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윤희 씨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돈은 왜 돈을 받았어? 그녀는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 생활이 어려웠어요. 엄마 병원비도 필요했고 처음엔 미안했지만 계속 만나니까 그 분도 외로워 보이고 나름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윤희 씨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잘못했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모든 걸 알고 계획한 사람, 감정을 연기한 사람, 삶을 조작한 사람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보는데 지쳤고 저는 감정이 식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치매라는 병명을 이용했습니다. 윤희 씨는 판사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35년간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를 10년간 간병했고 그 사람의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제 삶은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저에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벌금을 선고받았고 위자료도 인정되었어요. 윤희 씨는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졌어요. 그 다음 날 윤희 씨는 병원에 갔어요.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미뤄왔거든요.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말했어요. 정기검진은 꼭 챙기세요. 폐경 이후 여성의 건강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윤희 씨는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주민센터에서 재무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말하길 고령 여성일수록 재산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윤희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며칠 전 딸이 집에 왔어요. 이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는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지면 안 돼요? 윤희 씨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딸은 윤희 씨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평생 안아주던 나이의 품이 이젠 윤희 씨를 감싸주는 어른의 품이 되어 있었어요. 윤희 씨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해.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도 괜찮아요. 근데 외롭지 않게 사세요. 윤희 씨는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정기검진을 체크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지원되는 기본검진 외에도 66세 이상이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한 번 더 제공돼요. 치매검사, 골다공증, 혈압, 당뇨, 간, 기능검사 등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윤희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 골목 끝 작은 찻집에서 친구들과 만나요. 수다도 떨고 김치 담그는 얘기도 하고 때론 누가 병원에 다녀왔는지도 공유해요. 사소한 이야기들이 윤희 씨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친구 정순이가 말했어요. 너는 이혼 잘했다.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았으면 너 정말 병 났을 거야. 윤희 씨는 웃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윤희 씨는 남편에게 병들고 있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에 무관심에 배신해요. 윤희 씨는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써둔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거기에 이렇게 적어뒀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나를 돌보겠지.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윤 씨는 그 글을 읽으며 아무 말 없이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윤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강릉이었어요. 바닷가에 혼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주 작은 평화였지만 그 순간이 윤희 씨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윤희 씨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인지건강 수업에 등록했어요. 뇌 자극 활동, 기억력 향상 게임, 음악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사가 말했어요. 나이 드실수록 뇌를 꾸준히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윤희 씨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의 감정, 하루의 기록, 그리고 아주 사소한 생각들까지 적어요. 글을 쓰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감정들과 마주하게 돼요. 복지관에서 윤희 씨처럼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엔 윤희 씨 또래의 비슷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자녀의 외면을 견디며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날 윤희 씨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어요. 남편이 치매인 척했어요. 그걸로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요. 저희 남편은 암이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윤희 씨는 이제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치매 돌봄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어요. 자신처럼 거짓에 속은 일이 아닌 진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과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윤희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사진 강좌에 등록했어요. 강사가 말했어요. 사진은 순간을 남기는 것이지만 순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꽃집 앞에 앉은 노부부, 빨간 외투를 입고 손을 잡고 걷는 초등학생 자매, 할머니가 손자에게 귤을 까주는 장면,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어요. 윤희 씨는 셔터를 누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열린 인생사진 전시회에 윤희 씨가 찍은 사진들이 걸렸어요. 혼자의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10장의 사진을 출품했어요. 누군가 윤희 씨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참 따뜻하네요. 사진 속 인물들 표정이 다 살아있어요. 윤희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요즘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윤희 씨는 결심했어요. 자신만의 인생 강연을 열어보기로요. 복지관에 제안서를 냈고 늦게 핀 삶 더 향기롭다는 주제로 소규모 강연이 확정됐어요. 윤희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치매인 줄 알았던 남편, 무너졌던 자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삶. 작은 인터뷰에서 윤희 씨는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말했어요. 한때는 남편의 연극 속에서 제 존재를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거짓말에 제 삶까지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무너져도 제 안엔 저를 다시 세울 힘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 쓰시면 돼요. 천천히 제 속도를 따라 살면 돼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윤희 씨는 요즘 치매 가족을 위한 돌봄 지침서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자신의 당황은 거짓된 치매였지만 주변엔 실제로 치매로 고통받는 가족이 많거든요. 복지관에서도 치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윤희 씨는 그곳에 가끔 봉사자로 참여해요. 한 번은 78세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따님이 눈물로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자꾸 언니라고 불러요. 엄마한텐 전딸이 아니라 언니예요. 윤희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인가 봐요. 어머님이 그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싶으실 만큼요. 윤희 씨는 요즘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불러봐요. 김윤희님, 잘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답하듯 다시 하루를 살아가요.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인문학 강좌에 참가하고 가끔씩 동네 작은 교회에도 나가요. 교회에선 매달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윤희 씨는 김치무치기를 맡아요. 윤희 씨는 1년 후엔 제주도 혼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동안 모은 여행 적금을 꺼내보기 시작했고 비행기 티켓 예약하는 법도 공부 중이에요. 누군가는 윤희 씨에게 말해요. 그 나이에 혼자 여행이 가능해요? 윤희 씨는 웃으며 대답해요. 지금이니까 가능하지요. 아직은 제가 걷고 말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혼자 살기 어려우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는 항상 비워둘게요. 윤희 씨는 고마웠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마음 없어. 엄마는 아직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아. 윤희 씨는 책상에 앉아 손주의 결혼식 날 읽어주고 싶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제 손주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때론 오해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 누구의 무엇으로만 달면 결국엔 마음이 텅 비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꼭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이랍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글씨였어요. 저는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했던 모든 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참 다행이라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윤희 씨는 그 편지를 조용히 읽고 불 속에 던졌어요.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마음 한켠에서 묵직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걸로 됐어요. 남편은 후회했고 윤희 씨는 자유로워졌으니 그걸로 충분했어요. 윤희 씨는 더 이상 치매라는 단어에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단어가 아니라 경계하게 해주는 단어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도 등록했고 담당 간호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인지검사도 받고 있어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예방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인간관계 유지가 가장 큰 약입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구청에서 치매 예방 교육 홍보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희 씨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건 기억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남편의 무책임함이었거든요. 윤희 씨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어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물병을 들고 조용히 걸으며 마음을 다스려요. 공원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인데 이제는 인사도 나누고 날씨 얘기도 해요. 공원 옆 도서관에서는 매달 독서 모임도 열려요. 윤희 씨는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 인생 후반의 선택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같은 이야기들이 주제였어요. 책을 읽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윤희 씨는 자신 인생의 조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책 중 하나는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윤희 씨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자신의 삶이 그랬거든요. 너무 늦게야 꽃을 피웠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낯설지 않아요. 예전엔 텅 빈 식탁이 쓸쓸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음악을 틀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스스로에게 집중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마트에서 세일하던 고등어를 구웠어요.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맛있다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해봤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해요. 손끝으로 실을 감으며 마음도 함께 풀어져요. 복지관 강좌에서 배운 기초부터 시작해 이제는 손주들 스웨터도 한 벌씩 짜는 수준이 됐어요. 새로운 시도로는 매일 저녁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날은 인터넷으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 새로운 반찬을 만들고 어떤 날은 유튜브로 라틴 댄스를 따라 추기도 해요. 처음엔 허리가 뻐근하고 발이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하루는 시장에서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윤희 씨를 보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그 사람 참 어리석었어요. 아직도 연락 없어요? 혼자라는 소문도 돌고 윤희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해 알고 싶지도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살든 이젠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아들과 윤희 씨는 이제 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윤희 씨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집은 엄마 앞으로 돼 있어. 아버지와는 이제 법적으로도 끝났고 앞으로 이 집은 엄마의 노후를 위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도 이제는 엄마 것부터 지키세요. 윤희 씨는 아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기초연금 신청 자격도 다시 확인했어요. 요즘은 65세 이상이면 일정 소득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치매 등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윤희 씨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니고 누가 읽을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글이었어요. 저 자신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버티느라 고생했고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말하지 않았지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지금부터는 당신을 아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줄게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 편지를 다 쓰고 접어서 자신의 일기장 사이에 넣었어요. 언제고 힘들 때 다시 꺼내보려고요. 치매, 교육, 봉사 중에 만난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자녀, 남편, 시부모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 말이 윤희 씨의 마음을 콕 찔렀어요. 윤희 씨도 그랬거든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어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저는 아직 그분을 기억해요.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저는 그 말들이 다 사랑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윤희 씨는 자신 안에 남아있던 분노도 조금씩 씻겨나가는 걸 느꼈어요. 치매란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병을 어떻게 함께 견디느냐예요. 그리고 윤희 씨는 이제 알아요. 누군가의 병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을요. 윤희 씨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봐요. 그동안은 거울 보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얼굴에 주름이 늘고 피부는 부석하고 예전보다 눈빛이 흐려졌다 느껴지면 괜히 우울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윤희 씨에게 말해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윤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웃어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또 한 번 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윤희 씨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윤희 씨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윤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는 남편의 연극 속에서 제 존재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남편의 거짓말에 제 삶까지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무너져도 제 안엔 저를 다시 세울 힘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평범하게 둘이 늙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했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 긴 시간 함께했던 그날들이 전부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진짜로 치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무서워요. 저는 남편에게서 모든 걸 배웠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삶은 무너진다는 거려. 저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하루를 시작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겠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상처도 저의 일부였고 그 속에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연기한 치매, 그 거짓은 저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결국 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걸 꺼내 쓰시면 돼요. 천천히 제 속도를 따라 살면 돼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제 이름을 불러봐요. 김유희님, 잘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답하듯 다시 하루를 살아가요. 어떤 날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다시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고 제 삶을 놓지 않을 용기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저의 인생을 살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걸음으로, 제 빛으로요. 이것이 바로 유희 씨의 이야기예요. 늦게 핀 삶이지만 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